배드타임 스토리 27. 곰 공포. 노아는 어렸을 때 곰을 무서워했어요. 조금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무서워했어요. 바위 뒤 그늘이나 차들 뒤에서 곰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밤에도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바람 소리에서도 곰 소리를 들었어요. 이웃에 있는 곰이 가끔 할아버지 댁 쓰레기통을 뒤져서 더 무서웠어요. 곰은 자주 쓰레기통을 넘어뜨리고 남은 음식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매해 가을이면 한밤중에 곰이 사과나무에서 그들의 사과를 도둑질해 갔어요. 노아는 사는 동안 5번이나 곰을 보았어요.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의 안전한 2층 창문에서 보았지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안심하기엔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노아가 곰과 마주치는 모험을 할 리는 없었어요. 사실 노아는 곰이 너무 무서워서 할아버지 집 문 앞에 차에까지도 총알같이 달려가서 차를 탔어요. 곰이 어디서도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문에서 차까지는 3m도 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다른 가족들은 곰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노아는 늘 신경이 쓰였어요. 노아는 항상 가족들에게 경고했어요. 아빠, 저기 보세요. 곰이 있어요. 처음에 아빠는 노아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노아야, 너의 상상이 또 다시 너무 과해지고 있어. 그건 어떤 사람이 빨랫줄에 널어놓은 헌옷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야. 라든가 혹은 그건 나무에 기대놓은 자전거일 뿐이야. 라고요. 노아가 너무 자주 곰! 이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이제 아빠는 노아가 소리칠 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느 멋진 봄날 가족들은 남캘리포니아의 샌버너디노 산맥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얘들아, 숲속에 있는 폭포로 소풍 가서 냇물에서 노는 게 어떠니? 엄마는 노아와 요나와 한나를 불렀어요. 아빠는 젤리가 들어있는 특별한 종류의 땅콩 버터와 빵을 사러 시내에 가셨어. 우리가 강가에서 쉽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수영복 가져가는 것도 잊지 마. 새 양동이와 삽을 가져가도 돼요? 한나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강바닥에 모래가 많아서 모래성을 쌓을 수 있어. 그리고 요나야, 공을 가지고 가서 공놀이를 하면 어떨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곧 그들은 숲속 폭포의 안내 표시를 볼 수 있었어요. 저기 봐, 냇물이 있어. 한나가 물을 가리켰어요. 최고의 소풍이 될 것 같아. 노아는 아빠가 큰 도로에서 벗어나 냇가에 가능한 가깝게 주차하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점심을 빨리 먹고 싶어요. 밥 먹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내가 깔개를 꺼내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너희들은 아빠와 함께 폭포 탐험을 하고 오면 어때? 아빠와 아이들은 바위를 건너뛰며 상류로 올라갔어요. 폭포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어요. 물은 옷이 젖을 만큼 충분했지만 수영을 하기엔 물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물은 아주 차가웠어요. 폭포 밑을 살펴본 후 아이들은 돌을 던져서 시냇물 위에 돌이 건너뛰게 하였어요. 그들은 곧 그 일도 시들해져서 서로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한나는 방어하려고 비명을 질렀어요. 내 머리 젖게 하지 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너희들 동생 말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라는 표정을 지었을 때 물싸움을 하는 즐거움도 사라졌어요. 댐을 만들면 어떨까? 아빠는 강바닥에 있는 좀 더 큰 돌들 중에 어떤 돌을 쌓아서 물이 돌 꼭대기 위로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고 오르막 쪽에 약간 더 깊은 웅덩이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한나는 모래의 촉감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발밑의 자갈들의 촉감도 좋았어요. 마치 아쿠아리움 안에서 걷는 느낌이야. 그녀는 감탄했어요. 이 냇물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지 않을까? 요나가 물었어요. 물고기 이야기를 하자 노아는 곰 생각이 나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이 숲속에는 곰이 없을까? 또 곰 이야기야? 요나가 놀렸어요. 만약 곰들이 있다고 해도 이 작은 냇물까지는 오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 물고기가 산다고 해도 작은 물고기만 살 테니까. 곰은 그런 물고기는 쳐다보지도 않을걸? 웃어요.
아빠가 핸드폰으로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려고 불렀어요. 그들은 잠시 모래놀이를 중단하고 카메라를 보고 미소를 지은 뒤 엄마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냇물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엄마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열어놓은 땅콩 버터와 젤리통과 빵 그리고 쿠키를 깔개 위에 놓고 아이들을 위해 수건을 들고 냇물로 내려갔어요. 아빠는 어느새 편안한 자리를 발견하고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아가 소리쳤어요. 곰이다! 그 다음 요나도 소리쳤어요. 곰이다! 그리고 아빠가 앉아있는 나무 쪽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그들이 가르치키는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털복숭이 독일 셰퍼드 개겠지. 엄마는 조금 전에 그들 위에 있는 산책로를 주인과 함께 도보 여행을 하고 있는 큰 개 2마리를 보았었거든요. 그때 한나도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곰이다! 갑자기 엄마는 아빠가 앉아있는 나무의 다른 편에 서 있는 것이 개가 아님을 알아차렸어요. 그것은 곰이었어요. 여보! 엄마는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나무 뒤를 보세요. 곰이에요. 아빠는 한눈에 곰을 알아보고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달리지 말아라. 아빠는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크게 달리지 않으면 곰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 사람이 달리면 곰들은 쫓아가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엄마와 세 아이들은 개울을 가로질러서 차를 향해서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아빠는 천천히 일어나서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최대한 크게 보이도록 하면서 크고 덥수룩한 검은 곰으로부터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곰은 아빠를 따라왔어요. 아빠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곰은 천천히 돌아서더니 소품 깔개 위로 걸어가서 엄마가 차려놓은 젤리가 들어있는 땅콩 버터 병에 코를 박고 빵을 움켜쥐고 이제는 언덕 위에 나타난 2마리의 다른 곰들이 있는 곳을 향해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갔어요. 이렇게 되자 아빠는 위험한 일이 즉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핸드폰을 꺼내어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숲속으로 곰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어요.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아빠가 오지 않는 것이 곰에게 공격을 받아서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빠가 공터로 걸어와서 조용히 차에 올라타셨을 때 가족들, 특히 노아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지 몰라요. 몇 분 후 숲 관리인이 나타났어요. 그는 곰이 목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전을 확인하러 왔어요. 우리는 안전해요. 하지만 차 밖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챙길 만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라고 엄마가 대답했어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꺼이 그들을 위해 짐을 챙겨다 주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아이들은 그들의 점심을 먹은 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침내 노아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니 생각보다 곰을 만나는 것이 무섭지는 않네요. 라고 동의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에서 8절 끝.